지난 3월 초 영등포역 뒤편 좁은 골목길에 쇠로 만든 대형 공구를 든 사복 경찰이 나타났다. 일명 허리케인. 저 들어가네, 저 들어. 잡아. 황급히 도망치는 사람들은 일명 삐끼들이었다. 불법 영업장 주변에서 손님을 끌어들이고 단속이 있는지 망을 보는 사람들이다. 그저 거리를 지나가는 보통 시민인지 삐끼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단 잡고 보자는 식의 단속도 이젠 통하지 않는다. 때론 단속 정보가 누설되는 경우도 있다. 첨단의 온갖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피하려는 불법 퇴폐업소들. 그러나 이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젊은 경찰들이 있다. 바로 허리케인과 떼제베다. 이날 허리케인 팀의 급습을 받은 곳은 불법 성인 오락실이었다. 여기 주인! 전문이 앉아있어. 자기 테이블에 딱 손을 앉으세요. 테이블에. 겉보기엔 일반 오락실과 다름이 없지만 실제 이들이 한 오락은 화투와 포커, 즉 도박이다. 약 30점 정도가 20점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이 3만 원, 점수에 따라 돈을 잃기도 하고 때로 더 많은 돈을 따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로 와봐요. 일로 와봐. 아, 진짜 너. 아, 이거 봐봐. 야, 현금 뭐야? 저 반장님! 여기 종업원이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 그런데 허리케인 팀 대원들은 구석구석을 뒤지며 뭔가를 찾고 있었다. 12월 8일. 네? 아예 쓰레기통까지 뒤지는 사람도 있다. 팀을 이끌고 있는 3분 대장 조옥동 경장. 선배 지금 어떤 거를 지금 찾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거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현금이요. 현금. 환전할 때 쓰는 현금. 현금, 그것은 불법 도박을 입증하는 증거였다. 많이 하시나요? 아니 그 정도 하면 믿겠냐고 여기를 지금 이거 3만 원이었어. 기계로 찍어줘요? 많이. 이 아저씨 거예요? 네. 얼마나 되셨어요, 오신 지? 2시간 정도 됐어요. 네? 한 2시간 됐다고. 2시간 정도요? 어느 정도 일하셨어요? 3만 원. 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3만 원 들었잖아요. 세개 찍었다고. 오락실 안에 있던 손님들은 한결같이 3만 원밖에 잃지 않았다고 했지만 쏟아져 나온 현금은 어림잡아 3,400만 원이 넘었다. 고액의 수표도 여러 장 보였다. 이 돈은 모두 증거물로 압수됐다. 사행성 불법 오락기를 설치해 영업한 증거들이다. 예, 얘는 세븐포커입니다. 세븐포커. 세븐포커. 10,000원에 720. 나중에 그 출입 때 받은 카드에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출입 나갈 때 이거 점수를 쓰면은 환전을 해주는 거죠. 저 카운터. 근데 여기에서 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게임기요? 승부를 조작하는 것은 바로 게임기를 작동시키는 키판이다. 일반 오락실 기계들은 모두 검사 필정을 받은 공인된 제품들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곳의 기계들은 그렇지 않다. 주인이 맘만 먹으면 이 키판을 이용해 얼마든지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주인의 속임수에 빠져드는 것이다. 이런 오락실을 단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아까 종업원이 얼마나 자기가 본 중에서 100만 원까지 뭐 이런 손님까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따지는 못하면 대부분 다 잃고 간다 그럽니다. 게임장엔 도주로까지 마련돼 있었다. 없어 보일 때 올라와가지고. 아, 이쪽으로 도주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곳인데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니까. 아, 계단이 여기 만들어져 있네. 지하 영업장에서 위층 사무실. 그 창문으로 나서면 바로 옆집 지붕으로 건너가는 도주로였다. 예, 밖에 여기 한 번 잠그고 이걸 잠그는 게 무지 많네요. 이거 3중으로 잠가 이걸로 2중으로 잠가 버리니까 작아가지고 이건 장치가 해서 이쁘게. 방금 전 이건 보내드려요.
오락실 안에선 손님들에게 일일이 진술서를 받는 작업이 계속됐다. 이 진술서와 주인의 진술서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됐어. 허리케인 팀들은 마지막으로 압수된 증거물들을 확인했다. 키판은 13개, 5개잖아 지금. 한편 문 밖에서 도자다 잡힌 삐끼들이 신원 확인 절차를 밟고 있었다. 출동해서 단속 그리고 마지막 뒤처리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1시간 남짓. 증거물, 서류와 함께 범죄 용의자들을 관할 파출소에 이송하는 여기까지가 허리케인 팀의 임무다. 단속이 없는 낮 시간 이들은 교육장에 모여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교육하고 앞에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단정해야 하는데 실제 검문할 때 보면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래 전해경 같은 경우는 고참이 들수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점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 고참은 신뢰합니다. 상호간에 예의를 이렇게 갖춰야 돼요. 먼저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아까 배운 거위나 위스키나 이렇게 해서 반가운 얼굴 한번 해요. 다시 한번 해요.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의 권위적인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목표였다. 강압적인 모습으로는 원활한 단속을 할 수 없는 게 요즘 상황이다. 1소대 3분대장 경장족도입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단속은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단속을 함에 있어서 말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경찰관은 빈총이라도 맞으면 안 돼요. 수긍할 만한 말씀만 하시고 가시기 전에 꼭 필요한 법조문 정도는 미리 속질하고 가셔가지고 만인부동이란 뜻은 신참들로 구성된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의 또 다른 과제는 서둘러 단속 방법을 익히는 일이었다. 지문이 다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시체가 썩을 때까지 이 지문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손만 그중엔 신원 확인의 필수적인 사항인 지문 확인 요령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지문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 유형에 번호를 매겨 전 국민에게 고유한 지문 번호를 부여해 놓고 있다. 왼손 위주로 그려놨습니다. 따라서 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주민등록증과 이 지문 번호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이거를 어떻게 맞단 건? 잠깐 있어. 이거 한번 봐봐. 아니 이건 볼 필요 없고 봤어.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가려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 또한 이 지문 번호다. 마찬가지야. 미성년자예요. 근데 지 언니 주민등록증 들고 왔을 때 그때 이렇게 처음에는 죽어도 자기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미심쩍어가지고 그 주민등록 번호에 있는 거 조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문번호 불러달라 그래서 거기 다시 또 대조를 해봤죠. 해보나 마나 뭐 아닌 거 맞는데요. 그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자 갑자기 세면장이 붐비기 시작했다. 단속 나가야지. 가져가야 돼? 이건 뭡니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오락실이나 이런 거 할 때 기판 같은 거 변조되는 것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구들인데 이게 그 허리케인 팀한테는 중요한 장비겠네요. 예, 그렇지 말입니다. 그 장비 담당이세요? 예. 단속을 앞두고 이 젊은 경찰들은 먼저 최대한 단정한 차림새를 갖췄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의 단속은 약 200여 명이 교대로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불법 퇴폐업소다.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알 수가 없고요. 서울지방청 가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인데 그 어느 지역 갈 수 있는 저 첩보를 줍니다. 사전에 이렇게 알고 가시는 건 아니시죠? 예. 그 왜 그렇습니까?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누설될까 봐 그렇습니다. 이들이 갖고 나갈 장비들이다.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숨겨준 것을 찾아내는 데 쓰이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많나? 주변에 단속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저번에 갔을 때 다 갔는데 미시 없습니다. 거기 하나밖에. 신사유주의 많습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작성을 해가지고 그 가랄 경찰서는 이제 파출소로 이제 그 인기가 됩니다. 맞아. 아니, 우리 동생 우리가 이건 이용업소가 아니라 윤락업소죠 사실상. 그 밀실도 그 열려라 참깨 같은 그냥 기막힌 그 자동으로 돼 있고 시설도 웬만한 전기탕보다 낫습니다. 그 전에는 장안동에 밀집돼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 숫자가 강남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에 강남, 서초, 양재동 상당히 많은데 이걸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얘기고. 이날의 목표는 불법 퇴폐 이발소로 정해졌다. 이거는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보안상 예. 그러나 어디를 단속하게 되는지는 철저한 보안사항이었다. 이들은 단속 정보가 누설되는 만약의 사태를 염려했다. 지휘부가 단속 지역을 배분하는 사이 대원들은 조별로 현장에서 맡을 역할을 나누고 있었다. 단속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보자고. 받는 거는 이거 신원조회하고. 너는 제일 중요한 게 후렴도 잡고 있는데 그 업소만 지정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업소들은 이제 우리 자율적으로 저 지금 상부에서 지시해 준 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주변 일단 다 하는 거죠. 그건데 현장에서 즉석에서 이루어지네요. 그죠, 저희 자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간부님들도 모르시겠네. 그죠. 아는 것은 이제 저희도 모르죠. 저희가 어느 업소를 들어갈지는. 강동에 있는 관람전 전화번호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출동 직전 김선주 순경은 한 술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수고하십니다. 혹시 맞습니까? 예, 손님 중에요. 텔레콤 김 실장님이라고 혹시 계십니까? 아 그래요. 저희가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디 정도 되죠? 위치가 어디 정도 됩니까? 114 안내 전화로 알아낸 새로운 술집 하나가 이날 단속에 포함됐다. 이건 누구의 지시도 아니다. 오직 대원들의 생각이었다. 그 업소가 평상시에 이렇게 단속을 나오면은 항상 불을 꺼놓고 영업을 안 한대요. 안 하는데 단속이 끝나면 영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유해 업소인지 아닌지는 이제 가서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허리케인과 떼제베의 단속의 핵심은 수많은 업소 중에 불법 퇴폐 영업소를 찾아내는 일이다. 첫 번째 단속, 김승경이 알아낸 그곳이다. 한 조가 안으로 진입한 사이 다른 조는 건물 주변을 살폈다.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라면 밖으로 연결된 도주로가 있기 마련이다. 술집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막아놨다. 뭔가 조짐이 이상했다. 술집의 내부는 보통의 룸살롱과 동일했다. 일단 종업원의 나이를 확인했다. 손님들 역시 마찬가지. 다음은 불법 영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벽장에 진열된 20여 병의 양주엔 저마다 주인 이름을 써붙여놨다. 양주와 여종업원이 있는 술집이었다. 그런데 영업 허가증엔 경양식집이다. 마음대로 업종을 변경한 케이스였다. 아가씨 아니에요. 그건 확인을 봐야 하니까. 아가씨 어디 가요? 아가씨라뇨. 아유 진짜 손님을 사장님 만나러 왔는데 손님이가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 보시니까. 아니 근데 여기 아가씨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죠? 알았습니다. 화장실에 그럼 저 가게 안에 있던 몇몇 여성들은 종업원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확인 결과 그들은 이곳 종업원이었다. 상처 나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윤락 현장을 잡지 않는 한 이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다. 첫 번째 단속은 업종 변경을 적발하는 선에서 끝났다. 거리를 걷던 허리케인 팀은 한 이발소를 지목했다. 분명 건물 밖에 안내다운 환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발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미 영업이 끝난 것일까?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함부로 문을 부술 수도 없다. 대원들은 철수했다. 차를 기대만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그냥 조금 있다가 연락 오면 문 열었다 하면 제가 신고하면 되니까 좌회전해가지고. 하지만 이것이 포기는 아니다. 허리케인 팀은 철수하는 척하다가 다시 진입하기로 하고 버스를 돌렸다. 예감도 무시할 수 없는 단속 도구다. 재진입을 시도했다. 불과 5, 6분 사이에 이발소 문은 열려 있었다.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경찰 단속을 알아챘다는 얘기다. 역시나 이발소 내부는 깨끗했다. 불법 영업의 흔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쯤 되면 여자 종업원 중에 혹시 미성년자가 있었다 해도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방에 있던 남자는 누구예요? 유신가 시대 있구만. 완전 인간해갖고 못 찾았는데 그 이상으로. 결국 대원들은 세탁실 바닥에 설치된 밀실 버튼을 찾아냈다. 처음 예감이 맞았다. 이처럼 특수장치를 설치해 밀실을 만든 것은 윤락행위를 하겠다는 의도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발소에 이런 밀실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밀실 문에 붙어있는 안내문, 불이 꺼져 있어도 영업은 한다고 적혀 있었다. 금방까지 아가씨들이 있었네요. 누군가 황급히 도망치느라 흔적을 남기고 갔다. 여자 머리핀이었다. 이게 바로 뒤? 이게. 아니 지금 그때 힘드신데 고기 한번 보세요. 고기. 이게 생겨져 있어요. 고기 보시죠. 고기. 여기에 CCTV 생겨져 있잖아요.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완전히 들어오는 손님 처음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경찰이 온 것을 알았는지 의문이 풀렸다. 문 밖 계단에 설치한 CCTV는 이발소 모니터로 연결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 있었다. 마치 외국 첩보 영화를 보는 듯했다. 하여튼 내가 사실 말씀드리니까 약 올리라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내가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지금 만나서 사장님이십니까? 그 이후로 사용 잘 나오냐고요? 예. 못 잡아요? 방금 하신 말씀이 약 올리지 못 잡는다 했는데 한번 잡아봐요. 그 얘기가 아니죠. 선생님이 몰라서 얘기하십니까? 동네 발관도 손장난 다 합니다. 아저씨 손장난 하는 거하고 아저씨처럼 밀실 차려놓고 처음부터 고의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하고 같아요? 단속할 때만 하라 그 뜻이죠? 아이 그 말씀이 아니죠.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까? 그렇게 아저씨가 말씀하시면은 명예를 걸고 단속해드릴게요. 이번에도 윤락 현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심정이 가도 현장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 기동성과 순발력을 갖춘 전문 단속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4번방. 이날 결국 허리케인 팀은 윤락 현장을 적발했다. 머리를 깎는 의자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속옷들이 그 증거물이었다. 왜 잠겼어 또? 아, 이형 깜짝이야? 누가 열쇠요?
밀실로 들어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이번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등이 열쇠였다. 전등을 돌리면 벽장을 열 수 있고 그 안쪽에 밀실이 만들어져 있었다. 좁은 복도를 따라 만들어진 6개의 방. 이 방들은 세탁실로 이어져 외부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치밀하게 계산된 구조였다. 아하, 그쪽 뒤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종업원 대기실하고 바로 연결되겠죠. 이런 경우 대체로 종업원이 윤락 요성이 된다. 내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CCTV는 설치하지 않은 걸까? 아, 그걸 이렇게 위장해놨다. 네, 위장하면 이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이고 사실 검은색으로 지나서 안 보이죠. 불법으로 가게를 개조하고 윤락행위를 알 수는 없지와 현장에 있었던 여자 종업원 그리고 손님까지 이들은 모두 관할 파출소로 이송됐다. 기성아, 브레시 가나봐, 브레시. 윤락은요, 쌍벌죄 양벌 규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대 여성도 물론 처벌받고, 상대한 남성도 처벌받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들 피의자들은 관할 파출소에서 정식 절차를 밟아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은 특별팀으로 편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하지 않는다. 사실 이런 단속은 관할 경찰들이 해야 할 임무이기도 하다. 허리케인 팀은 그 임무를 도와주는 역할이었다. 51년 7월 14일. 파출소에 도착하자 이발소 사장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대기 시작했다. 서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된다면서요. 아니 뭐 저희도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합니까? 현장에 없었던 파출소 경찰들에게 동정표라도 구해보려는 의도였다. 저녁 9시에 시작된 단속은 새벽 3시를 넘겨 끝이 났다. 돌아오는 길 긴장이 풀린 대원들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생활이 벌써 7개월을 넘어서고 있었다. 뭡니까? 예, 이거 봉지라면입니다. 아, 봉지. 큰 라면 아니죠? 예. 라면 드실래요? 불려서 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 예, 드실래요? 있는데. 하나 드십시오. 아니 이거 끓여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그대로 좀 그냥 이래 먹으면 돼요. 맛있습니다. 예. 이 라면은 이들만의 독특한 간식이다. 컵라면조차 없어 봉지에 직접 물을 부어 먹는 라면. 그러나 대원들은 이 라면 하나로 만족해했다. 아, 맛있게 드시네. 예, 무척 맛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드세요? 아, 전혀 안 먹죠, 이렇게 하면. 근데 어떻게 여기서는? 뭐 야간이니까 막 허기 뗄 때도 없으니까요. 그래.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힘들 때가 어떨 때입니까? 잠 못 자고 그럴 때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급할 때. 원래 오늘 근무가 24시간 대기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대기하고 나오라고 하면 또 나가야죠.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다음날도 퇴근할 수 없다. 휴일은 4일 만에 돌아오고 근무 3일 중 이틀은 야간까지 강행군이다. 경찰이라는 남다른 사명감 없인 버티기 힘든 업무였다. 더욱이 경찰개혁의 선봉대라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이들의 하루하루는 살아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경찰의 개혁은 먼저 해묵은 불신의 벽을 넘는 일이었다.
단속은 계속되는데 불법 영업은 사라지지 않고 도리어 범죄에 관련된 경찰이 드러나는 최악의 상황.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요즘 경찰은 과학적인 단속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각 지역별로 범죄 유형과 발생 건수, 발생 장소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따라 계절별, 시간대별로 단속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에 주어지는 단속 내용도 이 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다. 풍속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풍속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폭력 지역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내려보내면은 거기에 이제 풍속 방범 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청에서 내려보낸 범죄 컴스텝 분석 자료를 가지고 시간대별, 지역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도 이젠 주먹구구식이 통하지 않는다. 대충 심증만 갖고 단속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부패의 고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통계 많은 자료를 누적시켜가 누계된 통계를 보니까 대로변에 달아날 수 있는 도주로가 확보된 곳에 많이 빈발하는구나. 경찰에겐 유혹을 이기는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대다수의 경찰관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유혹도 조금 부딪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부 잘못된 국민 의식 속에서 그런 유혹을 저버리지 못하고 다소 유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하나 좀 없어져가는 단계에 있고 그것을 우리 허리케인과 떼제베 젊고 유능한 활기찬 경찰관들이 일을 감당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고 청장으로서 이들에 대한 기대가 또한 큽니다.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은 모두가 무술 유단자들이다. 다만 이들은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대여섯 명의 폭력배들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것은 혼자서 여러 명의 폭력배들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다. 그냥 어설프게 떠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가는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꺾는 것도 어설프게 갖고 이렇게 하고 보면 이게 확 돌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고통을 줘야 돼. 딴 생각 못하게 해야 돼. 잡생각 못하게. 잡생각 못하게 계속 한 번씩 통증을 줘야지 그래야지 반항을 못하고 계속 간다고요. 근데 자꾸만 가면은 언제든지 도망갈 기회를 갖다가 엿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최소한 이해도 돼야지. 잡아 내 손, 내 팔목을 잡아. 잡아서 이걸 위로 쭉 쳐줘. 범죄 용의자를 확실하고 안전하게 체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사항이다. 키 큰 사람 어떻게 되는데?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 대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연습하고 있었다. 어깨를 해야 돼. 다음 날 허리케인과 떼제베는 또다시 출동했다. 우리 기존에 단속했던 그 밀실 그 내부 구조입니다. 거기 스위치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조금은 데이실 있고 보일러실, 밀실 그걸 이제 밤에 갈 때 바로 뭐 기습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냥 저번에 메뚜기라 그러더라고요. 메뚜기요? 예. 메뚜기도 있네 진짜. 싹쓸이 한다는 의미에서. 싹쓸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걸 보고 메뚜기 때라. 예. 한번 지나가면 싹쓸이 한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떠세요? 그 이제 선배들로부터 듣는 얘기잖아요.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쁜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파출소는 이게 자기 관할이잖아요. 예. 책임이 있는데 이게 일손 같은 게 많이 딸리다 보니까 미처 단속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했을 때는 책임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할 것 같아요. 파출소에서. 경찰 개혁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일을 시작한 것 같은데 경찰 개혁이 아무리 마지막까지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사실 이들은 기존 경찰 조직과는 별도로 만들어진 특수대라 행동거지 하나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례합니다. 서울중앙청 수송입니다. 맞습니다. 이날은 낮 시간 동안 불법 영업을 하는 이발소 단속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멘통? 지금 왼손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점심시간부터 2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특별한 내용이 잡히지 않았다. 인적사항 적고 나머지는 철수해. 단속할 내용이 없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분명 정확한 통계와 첩보에 따라 정해진 지역이라 대원들은 불안해했다. 기밀이 누설된 것은 아닌가. 샜어. 엄마도 그 전에 샌 거 같은데? 다 넣었어. 철수 연락 받았어. 안돼 이거. 야 귀신 넣네. 저걸 다 꺼버리고 다 날랐어. 지금 아직 온기가 있는 거 봐. 온기가 남아 있잖아요. 금방 껐구만. 따뜻한 거 봐. 금방 다 탔다니까. 이게 어떻게 여기 지금 올 계획도 없으셨잖아요. 그렇게 오다가 갑자기 오다가 전화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역삼동에 가기로 했는데도 갑자기 계획을 변경했는데도 아니 지금 철문을 내려놓고 튄 거예요. 이거 온기가 식으로 잠시 전까지 사람이 있었던 흔적이 있는데 주인까지 모두가 사라졌다면 뭔가 숨겨야 할 일을 했다는 뜻이다. 물을 틀어보는 거는 저게 또 위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물이 안 나와요. 호수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김선주 순경은 그 증거물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한편 밖에서는 건물의 전체 구조와 밖으로 연결된 도주로를 찾아내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그 안에서 보는 거하고 또 밖에서 보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건물이. 그러니까 밖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 공간이 그 건물 형태하고 또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 때문에 보는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그러나 이들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단속을 피하려는 수법이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단속이 끝나면 들어갔던 업소들의 위치와 내부를 지도로 그려 자료로 보관한다. 이 자료들은 다음 단속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날 실패했더라도 다음에 또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밀실 입구하고 밀실 이후까지 해동하는 것이고 밀실이 있는데 다른 업소 같은 경우는 추정은 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요즘 하도 최첨단 다니다 보니까 저곳이 밀실이라는 걸 알겠는데 또 함부로 또 심증만 갖고 또 부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거? 저녁 단속이 시작되기 전 간식이 전달됐다. 컵라면 하나. 이거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당직 때 나옵니다. 당직 때. 단속하실 때. 예. 이거 하나로 못 드세요, 그냥 밤새도록. 따로 또 사 먹을 때도 있고. 사 먹을 때도 있고. 그런데 낮 동안의 단속에 너무 힘을 쏟은 탓일까? 김선주 순경은 간식보다 잠깐의 잠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날 밤 허리케인 팀은 또다시 강남의 유흥가에 나와 있었다. 이분들 맞춰주십시오. 이분들 이거 맞아요? 이번엔 서너 명씩 한 줄 이뤄 유흥업소의 퇴폐 영업과 미성년자 고용을 집중 단속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서울청 특수기동대 단속반입니다. 한 대형 호화 룸살롱. 사장은 거친 목소리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냥 보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아니 서울청 특수기동대 단속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셔요. 협조를 해드리는데 그런데 요즘은 불법 영업 현장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도리어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따라서 최대한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대원들은 종업원들의 신분 파악에 나섰다. 아가씨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가 한 80명 정도 있어요. 80명이? 네. 이때 경찰 단속을 눈치채고 빠르게 룸살롱을 빠져나가려는 손님이 있었다. 김선주 순경이 그 앞을 가로막았었다. 신원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보낼 수는 없는 법.
왜 나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이쪽으로 오셔서요. 여기 상관없습니다. 상관. 예, 신분증 확인할게요, 저희가. 신분증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자, 신분증 내가 걷어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아저씨. 이런 룸살롱에서 핵심 단속 사항은 미성년자 고용이다. 여기 우리는 아직하고요. 그런데 이 중 정확히 만 19세가 포함돼 있었다. 업자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그래요? 청소년 보호법 제24조 1항이에요. 만 19세 미만을 못 쓰는 19세. 그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만 19세 생일이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당신들이 알아가지고 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내가 지지를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다. 됐어요. 예, 됐어요. 예. 생일이 넘었어요. 정확히 19세, 생일이 넘었으니 법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일일까? 그래도 대원들은 표정 하나 일그러뜨릴 수 없었다. 이큰 업을 하기 때문에 다 지리를 받아요. 지뢰를 할 때는 우리도 법적으로 상세히 다 확인을 하고 나와요. 또 나올 때도. 예, 뭐 그렇게 뭐 열 내시지 말고. 고생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쉬지도 못하고 지금 새벽까지 이렇게 고생들 하시고 당연히 우리 저 일조 대원들 참 대단합니다. 자랑스러워요. 자, 들어가서 편히 쉽시다. 네. 이날 밤 단속도 건수로 보면 별로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도 소대장은 대원들을 격려했다. 비록 실정은 없어도 대원들은 끝까지 경찰의 품위를 지키며 실수 없이 원칙대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허리케인 한 분대엔 특별 임무가 부여됐다. 오늘 제가 단속을 나가야 될 때가요. 저희는 다른 소대와 다르게 그 청장님 지시상으로 입고해서 화양리 율락과 1차적으로 하고요.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화양리 율락과 같은 경우는 호객을 당해갖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앞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뒤쪽에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가요. 주택가로 돼 있으니까 놓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갇히게 된다고요. 숫자가 자꾸 고립된 걸 알면은 잘못하면 우리한테 위해를 할 수 있다고. 그거 잘 간심하고. 그리고 선발조 진짜 지하 점조직으로 주택가까지 침투했다는 윤락업소를 단속하라는 임무였다. 다른 소대나 특별 임무가 부여되면 대원들은 조금 더 긴장하는 모습들이다. 은밀한 곳에 숨어둔 업소일수록 그 뒤엔 폭력 조직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화양리 윤락업소는 단속을 피해 주택가 속으로 파고들고 있어 찾기가 쉽지 않다. 저 성진이 형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앞에 파리바게트가 있거든요. 이쪽 골목이래요. 첫 번째 골목. 여기 횡단보도 건너셔가지고 첫 번째 골목. 거기서부터니까 거기서 호객 당하셔서 가셔야 돼요. 주택단지예요. 이중과가 아니라 주택단지예요. 주택단지. 일단 불법 영업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3명의 대원을 취객으로 가장하기로 했다. 선발된 대원들에겐 술이 주어졌다. 대충하는 연극으로는 오히려 큰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었다. 진짜 취객처럼 확실한 연극이 필요했다. 제말 따라갈게요. 갑니다. 삼십 여 분쯤 지났을까 핸드폰이 울렸다. 네? 확실히 있대. 하지 마죠. 지금 깔렸거든요. 조금 이따. 그래요? 시청 파견 근무 나갔다가 한번 실패했었는데 이거 집어놨었거든요. 선발대가 가르쳐준 주택가의 한 철문. 뭔 철문입니까? 다 오지 않아 그래. 빠루. 확실하다는 판단이 선 대원들은 긴급히 장비를 챙겨 출동했다. 바로 해서
대체로 이런 윤락업소들은 밖에서 보면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폐쇄된 집처럼 꾸며놓는다. 대원들은 장비를 이용해 문을 부쉈다. 차려. 채찍이 먼저 들어가. 채찍 먼저 들어가게. 안에 들어서자마자 룸으로 달려 들어갔다. 현장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저 보통의 노래방인데 뜻밖에도 그 안에 옷을 반쯤 벗은 접대부와 손님이 있었다. 아저씨 나와. 아저씨도 나오고. 그 접대부들 속에 앳된 얼굴에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었다. 거기로 이름 뭐요? 79년생 아니지? 이름. 표추소 어디야? 네? 힘. 미성년 주민등록증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거죠? 아직 여기 82년밖에 안 나와요? 예, 알았어요. 수고해요. 83년 안 나오는데 수고해요. 이미 현장을 들켜버린 사람들은 순순히 모든 내용을 자백했다. 아까 나 삐끼했지 분명히. 응? 아까 나 분명히 삐끼했었지. 응? 여기까지 나 들어왔었지. 응? 근데 네 하루 삐끼한 솜씨가 아니야. 응? 10년 달에 문 닫았다가 내가 오늘 문을 다시 열었다가 그랬잖아요. 그래. 얘가 엊그저께도 왔다 가고. 애들 왔다 갔어요 나. 애들 장사하려면 애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 맞추면 저기에서 실질적인 장사를 오늘부터 했다고요. 업소 주인은 오늘이 첫 영업이었다고 항변했다. 자기들끼리 종업원들하고 말을 맞출 시간이 없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큰 소리를 떠들면서 따로따로 분리해놓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다 그렇게 말을 맞추도록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리시킨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일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증거 수집이 계속됐다. 게다가 현장에서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기 때문에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많았다. 파출소나 경찰서에 넘긴 뒤에도 하자가 없도록 완벽하게 꾸며야 될 서류들이다. 정호본 고용하고 접대부 고용이 또 틀리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호본에 대한 거예요. 3년 이하 2천만 원 벌금은. 그리고 이와 같이 접대부 고용도 발각됐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좀 처벌이 세죠. 예. 지가 좋아서 달라고 군대에 내려진 특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고 돌아가는 길. 그러나 여러 칭찬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의 표정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지금 좌회전 할 거거든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저희들이 뭐 어차피 저희들이 기본 업무인데 뭐 큰 일을 한다는 식으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니까 제 같은 심정에서는 솔직히 뭐 크게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소신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소신은 변함없습니다. 소신은 변함없고 다만 제가 스스로 좀 아쉬운 면이 있다면은 눈빛이 좀 험악했다거나 뭐 눈빛이 달라졌다는 의견을 많이 비추는데 제 스스로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순수한 마음을 갖다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없더라고. 3월 초 이들은 또다시 단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그 벽하고 사무실 그게 아니야 공간이. 딴 데는 없어 공간이. 이쪽으로 나올 때는. 그게 또 밀실로 이용되고 있다고. 최근에 가면 그걸로 하면 그 저번에 일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무실 들어갔거든 거기. 공간이 나올 만한 데가 있을까? 그래서 뭐 테이블 그쪽에 보면 두세 개 룸을 만들어주고 밀실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 필요가 없잖아 그거 할. 우리가 저거 찾으면은 그렇게. 경찰의 단속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법 영업장은 더욱 은밀하게 숨어들기 마련이다. 허리케인과 떼제베 팀은 그들을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다. 불과 일주일 전 단속이 실패했던 그 이발소였다. 처음부터 불법 영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밀실을 만든 경우 그것은 끝까지 허리케인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미 한 번 왔던 곳이라 대원들은 익숙한 솜씨로 밀실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이것을 고발하기 위해선 윤락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예? 사월도에서 하신 분 있어요? 드디어 증거를 찾아냈다. 은박지에 싸서 숨겨놓은 콘돔이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위에 이렇게 선반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요. 여기 꼼짝하더라고요. 은박지 싸가지고. 이것은 윤락행위를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철수하자고.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콘돔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 대원들은 그 사용 흔적을 찾아내려 했지만 결국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다.